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엔비디아가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예상보다 더 강력한 괴물 실적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CEO 젠슨 황은 단호하게 말했죠. 우린 이제 AI의 선순환 사이클에 진입했다. 이 말 한마디에 시장이 바로 반응했습니다. 주가는 시간 외에서 5% 이상 급등했고요. AI 관련주 전반이 동시에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엔비디아 실적의 핵심, AI 생태계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 실적이 AI 시대의 방향성을 확정 지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실적부터 보시죠. EPS는 1.3달러, 예상은 1.26달러였는데 서프라이즈였죠. 매출 예상은 55.2 빌리언 달러, 실제로는 57.01 빌리언 달러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바로 데이터 센터 매출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예상은 49.3 빌리언 달러인데요. 실제로는 51.2 빌리언 달러, 거의 한 회사의 매출의 90%를 혼자 만들어냈습니다. 게이밍 매출은 4.3 빌리언 달러로 소폭 미달이지만 솔직히 지금 엔비디아에서 게이밍은 메인 요리가 아닌 지 오래됐습니다. 이번 실적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전망치겠죠. 4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65 빌리언 달러로 플러스 마이너스 2%로 예상을 했고요. 시장 예상은 62 빌리언 달러입니다. 무려 3조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한 모든 숫자를 그냥 초월한 수준이죠. 그리고 젠슨 황의 멘트에서는 블랙웰 판매는 미쳤다고 말했고요. 클라우드 GPU는 전량 매진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엔비디아가 단순히 AI 수요가 높다가 아니라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젠슨 황은 이번 실적 발표에서 미래의 방향성을 거의 선언 수준으로 말했죠. 우리는 AI의 선순환 사이클에 들어섰다. 즉, AI 기업 증가, AI 모델 증가, AI 수요 증가, GPU 구매 증가, 더 많은 기업이 AI 기반 비즈니스 확장, 다시 말해서 GPU 수요가 증가한 것입니다. 이 구조가 가속화 루프에 들어갔다는 뜻이겠죠. AI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고 이제 국가 단위로 AI 인프라 구축 경쟁이 시작됐다. 이 말은 곧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매출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숫자보다 기술력이었습니다. 블랙웰, 울트라 모든 고객군이 메인 아키텍처로 등극했고요. 기존 블랙웰도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마이클 버리가 최근 AI 기업들 감가상각 줄여서 이익을 부풀리고 있다라고 비판했죠. 엔비디아 CFO는 이렇게 반박했는데요. CUDA 업데이트 덕분에 GPU 수명이 길어지고 있다. A100도 여전히 잘 돌아간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엔비디아는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오래 쓰게 만들기 때문에 실제 수명이 길다, 감가 조작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 직전에 큰 손들이 움직였죠. 피터 틸 펀드 지분 100%를 매도를 했고요. 소프트뱅크도 전량 매도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오케이, 팔든 말든 실적이 모든 걸 증명한다. 그 결과 시간에서 플러스 5%가 급등했고요. 투자자들의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지금 실적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다. 엔비디아가 하나의 실적이 아닌 AI 전체 섹터를 끌어올렸습니다. AMD는 플러스 4%, 마이크로는 플러스 3%, 메타와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AI 인프라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고 그 중심에는 엔비디아가 서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오늘 실적은 단순히 좋았다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AI 시대의 중심, 기업이 누구인지 완벽하게 보여준 이벤트였죠. 블랙웰의 폭발적 수요, 4분기 가이던스 초월, 데이터 센터 매출 51조, CUDA 기반의 장기 생태계, AI 인프라 경쟁 본격화, 이 모든 흐름은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엔비디아는 지금 AI 시대의 엔진입니다. 그리고 그 엔진은 아직 시동만 걸린 상태입니다. EV 섹터주는 엇갈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리비아는 마이너스 1.8%, 테슬라는 플러스 0.68%, 루시드는 마이너스 3.82% 하락하면서요. 12.47불로 마감했고요. 애프터장에서는 플러스 1.12% 상승하면서 마감했네요. 전일 종가는 12.97달러, 시초가는 12.96달러,
가격은 거의 동일하게 출발을 했지만 10시 직후 큰 폭으로 낙폭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강한 매도 세력 출현 시그널이 포착이 되었는데요. 1차 지지선 12.75달러가 붕괴가 되면서 급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아유, 답답합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장 초반 리스크 오프로 움직였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실적, 거시, 심리적 불확실성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크다 보고 있습니다. 오더플로우를 보면 인플로우는 11.73 밀리언 달러, 아웃플로우는 13.25 밀리언 달러입니다. 1.52 밀리언 달러가 순유출된 상황이고요. 단기적으로는 매도 우의 흐름이 형성된 상태죠. 그렇지만 수급은 단순한 위험 신호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큰 그림을 보면 기관은 비중을 조절하는 중으로 보고 있고요. 반면에 미드 사이즈와 스몰 캡은 매수세는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형태입니다. 즉 추세 붕괴가 아니라 가격 조정에 가까운 흐름. 11월 17일에 대형 매수는 아직도 살아있다고 보고 있고요. 12.4에서 12.5 구간은 강한 매수 방어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루시드의 차트와 수급은 하락의 공포입니다. 저점에서 힘을 모으는 단계이기도 하고요. 최근 5에서 7 거래일 구간을 보면 실적 이후 음봉이 8개에서 9개 연속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2, 3일은 장대 음봉과 장대 거래량 증가가 포착이 되었죠. 이 패턴은 보통 두 가지 상황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로 패닉셀 마지막 단계다. 손절 물량이 다 나오는 구간, 반등의 첫 신호가 될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하락 추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 저점 확인 후 횡보가 가능하겠고, 추세가 꺾인 건 아니지만 단기 저점 부근에는 도착했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 거래량을 보면 최근 하락 동안 거래량이 상승하며 장대 음봉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건 투매와 손절 완결 패턴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거래량이 더 커지면 바닥 신호가 나온다. 알고 계시죠? 즉, 수급상으로는 바닥 근접 신호가 명확하다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차트가 말하는 진짜 의미는 지금 위치는 추세 하락 중이지만 가격은 단기 바닥 부근이다. 12.37달러는 지지는 매우 의미가 크고 거래량 증가 그리고 장대 음봉 조합은 대개 저점 근처에서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차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추가 하락도 남았지만 단기 반등은 가까워지고 있다. 17.37 방어 여부가 이번 주 전체 흐름을 결정할 핵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도 회사는 발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핵심에 단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왜 우버와 노로의 로보택시는 테슬라가 아니라 루시드를 택했는가? 그리고 루시드는 왜 전기차를 넘어서 에너지 기업으로 진화하려고 하는가? 이 두 질문은 사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루시드의 진짜 가치는 차가 아니라 전력, 효율, 에너지, 생태계에 있기 때문이죠. 로보택시의 핵심은 자율주행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즉, 마일당 소비 전력 효율입니다. 로보택시가 하루에 16시간에서 20시간을 굴려야 되는데 전력 효율은 운영비 전체를 뒤집는 핵심 변수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실제 데이터를 보면 테슬라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260에서 280, 루시드 에어 퓨어는 209, 루시드 모터는 세계 최고 효율을 나타냅니다. 이 말은 곧 같은 구간을 달려도 루시드 전력비가 18%더 낮다는 것입니다. 1000대 로보택시 운영 기준 월 30만 달러 전기 요금이 절감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버 입장에서는 이건 말 그대로 수익성이 완전히 달라지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루시드는 테슬라처럼 폐쇄형이 아니라 외부 파트너와 기술 공유가 가능한 개방형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우버의 로보택시 파트너는 테슬라가 아니라 루시드가 된 것입니다. 로보택시와 딜리버리 로봇에는 공통 특징이 있었습니다. 고속이 아니라 저속, 정속에서 효율이 중요하다. 루시드는 모터 토크 커브 구조가 매우 안정적이라서 저속, 정속, 효율 최적화가 강합니다. 노로가 이걸 보고 선택한 이유는 명확하겠죠. 동일 플랫폼을 다양한 로봇에 적용이 가능한가? 그리고 에너지 비용이 극단적으로 절감이 가능한 수준인가? 세 번째로는 자율주행 알고리즘과 최적합이 되어 있는가입니다. 이 때문에 나온 것이 그래비티 엔지니어링 차량의 공급, 그리고 그래비티 기반 자율 플랫폼 공동 개발입니다.
즉, 루시드는 자율주행의 하드웨어 기반을 제공하는 회사가 되는 것이죠. 이건 단순한 차량 판매가 아니라 플랫폼 공급 모델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루시드가 왜 에너지 기업으로 전환하려고 하는가라도 봐야 되겠죠. 로보택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떠오르게 되는 것이 루시드는 왜 에너지 기업으로 가려 하는가입니다. 루시드가 이 효율을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을까? 그 답은 단순합니다. EV 다음으로 배터리, 그리고 ESS, 도시 전력망, 마지막으로는 로보택시 충전 생태계입니다. 즉, 전기의 에너지 전체로 확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루시드의 기술력은 너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900V 초고전압 아키텍처, 고효율 인버터, 세계 최고 전비, EV 기반 열 관리 시스템, 이 기술들이 그대로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적용이 되는 것이죠. ESS는 EV보다 시장이 수십 배 큽니다. 단가가 30억에서 3천억 단위이기 때문에 루시드는 여기서 더 큰 비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루시드의 ESS 장점은 네 가지입니다. 900V 시스템 적용 가능과 충방전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겠고요. 자체 인버터 기술을 통해서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고능률 TMS는 장기간 운영의 안정성을 높여주고요. 긴 수명 셀은 월등한 ESS 경제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건 테슬라의 파워월 메가팩의 구조와 유사하지만 루시드는 효율이 높아 운영비가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즉, 루시드는 EV 기업이 아니라 전력 효율 기반의 에너지 기업이 될 수 있는 포지션을 갖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 장점입니다. 여기서 진짜 빅피처가 나옵니다. 사우디는 초대 규모 태양광, 네옴 스마트 시티, 데이터 센터 확장, EV 충전 인프라, 그리드 안정화, 이 모든 게 ESS 기반이죠. 사우디는 루시드를 PIF에서 지원하고 있죠. 즉, 루시드가 ESS 에너지 사업을 한다는 건 EV와 에너지, 자율주행, 스마트 시티라는 4개의 거대한 시장과 바로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자동차보다 훨씬 큰 돈이 되는 이유입니다. 로보택시 사업은 그 자체로만 보면 수익성이 신기루처럼 어려운 사업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SS가 결합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로보택시 충전 전력비가 절감이 되고요. 도시 단축 BESS가 구축이 가능합니다. 또한 충전 스테이션 에너지 자립이 가능하고요. 배터리 스와핑 가능성도 높아지고 도시, 교통, 전력, 자율주행 데이터가 통합이 됩니다. 이 모든 요소가 루시드의 기존 EV 기술, 그리고 ESS 기술, 도시 에너지 운영으로 이어지면서 하나의 생태계를 형성할 겁니다. 결국 루시드는 단순한 차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전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게 만드는 회사가 될 겁니다. 즉, 전기 시대의 인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시장은 루시드 주가만 보고 단기 실적만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설명드린 흐름, EV, 효율, 로보택시, ESS,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 에너지 생태계, 이게 루시드의 진짜 성장축이 됩니다. 결국 자동차 기업이 아니라 에너지, 전력, 자율주행, 스마트 시티 플랫폼 기업으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힘든 시기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비전만을 바라보면서 2030년까지 같이 잘 버텨보자는 말씀 드리면서요. 힘내시는 오후 되시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